독서는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즐기지 않으면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냥 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독서는 축구, 뭐 그림 그리기, 음악하기 이런 것처럼 그냥 놔두면 좋아하는 사람만, 조금 덜 힘들게 느끼는 사람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초등 어린이들에게 특히 여기저기에서 책 읽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초적인 학업 능력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텍스트로 되어 있고 책을 읽어서 갖게 되는 비판력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읽기 능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아닌 방법으로 아이들이 글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글을 읽는 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놀고 쉬고 즐기는 게 되고 그 과정에서 편안하게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책 읽기를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는 친구들이 소수이거든요. 그 자발적으로 읽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것을 조립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글을 읽는 게 편안하고 좋아서 읽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하는 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읽어요.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이들, 어른을 다 포함해서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로하고 힘겨운 일이에요. 그래서 글 읽기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책과 영상을 선택해서 한 가지를 하라고 하시면 특히 내가 좀 쉬고 싶은 시간이라면 사람은 아무래도 영상 보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과 그 책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영화를 보는 것 중에 선택을 해도 아마 영화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글 읽기는 대부분에게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읽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는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안 읽는 아이를 어떻게 스스로 앉아서 읽게 하는가? 자, 읽기는 제가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겨운 노동은 저희가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견딜만 하냐면 옆에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견딜 수 있어요.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깝게는 당연히 가족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구성원 중에 누구든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 시간, 읽기 노동을 하는 그 시간을 공유해주는 사람은 사실 좀 필요해요. 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리 잡힐 때까지는 해야 되고요.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정말 이 책에 몰입해서 빠져들면 2시간, 3시간이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그 시간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지만 그 시간을 같이 견뎌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셔서 부모님들께서 책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를 같이 지켜주시는 게 그래서 더 필요한 거고요. 특히 그동안 책을 안 읽어왔거나 읽었던 시간이 이렇게 몇 개월 공백이 좀 있었던 경우에는 누구나 책을 들고 앉아서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책장 넘기다가도 자꾸 딴 생각 나고 먼 산 보게 되고 스마트폰 보게 되고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집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말 짧으면 일주일, 2주일이겠지만 몇 달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계속 시도는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같이 견딜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읽기 노동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인지적인 자원과 지적 노동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지만 책은 잘 고르면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글을 읽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잊게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몰입도가 높은 책, 스토리가 비교적 단순한 책, 또는 발단 전개, 기승절정 결말에 흐름이 빨라서 재미있게 책장 넘어가는 재미가 있는 책,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학년 때 특히 아이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리고 고학년 가서 이게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의 차이가 사실 저학년 때 이걸 얼마큼 경험했느냐의 차이예요. 아, 정말 책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지.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그래서 읽는 거고요. 이 경험이 조금 애매했거나 좀 있다 말다 좀 간헐적이었거나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그래서 안 읽거나 못 읽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사실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배경 지식으로 하는 책이라거나 환타지거나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목록이 조금 많아요. 일단 1, 2학년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절대적인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의 여름방학, 나는 따로 할 거야, 이사도라문 학교에 가다, 프린세스 에메랄드 1, 고양이 해결사 깜냥, 개냥이 수사대, 만복인의 떡집, 자석총각 끌리스, 엉덩이 탐정, 쾌걸 조로리, 엽기 과학자 프레니, 좋은 책 어린이 저학년 문고 시리즈 전부, 내 멋대로 친구 뽑기, 컵고양이 후루룩.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책들이 좀 재미있으면서도 책장이 훌훌 넘어가는 책들이에요. 이걸 1, 2학년 때 좀 추천을 해드려 보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 읽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미지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2학년, 3학년. 방금 전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저희가 책을 1, 2, 3, 4, 5, 6 이렇게 딱딱 끊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쳐가는 식으로 이렇게 저는 분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하셨죠? 자,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친구들 책. 제가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읽었다,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한 그런 책들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4학년에서 5학년 책입니다. 5학년에서 6학년 책입니다. 자, 제가 지금 분류한 학년 기준들은 사실 좀 평균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의 독서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있다면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책들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 나이에 맞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책들을 좀 어려워한다 싶을 때에는 한 단계 정도만 낮추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주 많이 어려움을 느끼면 두 단계까지도 괜찮지만 우리가 책이라는 거는 그 형식만 읽어내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읽는 거잖아요. 5, 6학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안 읽었다고 해서 너무 쉬운 책으로 내려오면 이 내용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루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읽기를 레벨로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조심하실 점이 처음에 이렇게 스스로 읽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읽기 노동을 같이 옆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처음에는 책 한 권을 완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다 완독할 수 있게끔. 완독하는데 보통 저희가 짧은 책은 30분에서 길면 2시간, 진짜 길면 3, 4시간인데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안 읽어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반 이내로 완독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반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이야기에 몰입하면 저희가 영화에 몰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닌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 계속 뚝뚝 끊어 읽으면 이야기가 그 전날 읽었던 거 기억도 안 나고 그 전날 읽었던 거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앞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앞을 찾아보고 어디까지 읽었지 막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 책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지 않아요. 어른들처럼 막 책갈피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억지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틀 연속으로 해서 완독은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아, 정말 내가 이 여유로운 시간을 읽기로 채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옆에서 누가 같이 읽지 않아도 비로소 스스로 읽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시간이라던가 상황도 아이들이 스스로 다 조절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금 힘들어요. 독서 지도하고 독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자꾸 포기하게 되고 멈췄다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2단계 낮춰서 주고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도 좀처럼 책장을 못 넘기면 그때는 앞에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5학년, 6학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읽어주시기가 조금 상황이 좀 그렇다, 안 된다, 아니면 큰아이를 옆에 두고 읽어주기는 좀 그렇다 이럴 때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책을 혼자 계실 때 읽으시면서 녹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아이가 눈으로 책을 보고 귀로는 그걸 들으면서 조금 읽기 노동이 수월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서 재밌게 사건이 막 벌어질 때쯤부터는 혼자 탄력받아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녹음을 해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아이가 계속 들을 수 있고, 저희가 글을 누가 읽어줬을 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읽기 노동을 좀 덜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더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어린이가 고학년인데 한 2, 3년 정도를 슬렁슬렁 읽어왔다 그러면 아마 글을 읽는 에너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에너지도 써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는 에너지도 써야 돼서 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읽다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다가 자꾸 덮고 포기하고 이 경험을 몇 번만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책을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읽기 노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려워하면 옆에서 녹음이라도 해서 앞부분은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읽을 시간, 어느 순간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읽는 단계까지 됐을 때, 그때까지는 사실 부모님이 이거를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